거란 민족에 대해서 밈이 있습니다. 동쪽 바다부터 서쪽 사막의 언저리까지 용사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상입니다. 네, 오늘 작가가 말아주는 본격 SF 소설 소개, 엔트로피아 소개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장군과 필경사와 선지자의 로마 시대 얘기, 그리고 시간과 엔트로피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소설 속의 선지자가 세 가지 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 요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물론 요사 하니까 뭐 역사 소설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역사 소설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거란 민족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시간과 책에 대한 얘기,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소설의 첫 번째 책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제목은 거란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작중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책이 요사입니다. 요사라는 게 뭐 요사스럽다 그런 요사가 아니고, 옛날에 요나라 있었잖아요. 그 요나라에 대한 역사를 요나라의 후대 왕조, 원나라죠. 그 몽골이라고 하는 원나라에서 그 작성한 사서고, 정사라고 하죠. 삼국지에도 정사가 있듯이 요사도 정사가 있는 거고, 네, 이게 실제로는 요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제가 GPT로 뽑은 거고, 부제가 달려있죠. 시간의 방향성.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간의 방향성이다. 물론 거란 민족에 대한 얘기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아는 요나라는 요거일 거예요. 아마 이 거란 민족이 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확장해가지고 요나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요나라가 홍나라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고려하고도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진족이 만들어지거든요. 금나라가 됐고, 여진족이 금나라가 여기까지 먹었죠. 장난 아니죠. 송나라를 이쪽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금나라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요나라 어디 갔어요? 요나라 일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중간에 이 서하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 건너뛰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갔다고 나오죠. 실제로는 그래서 요나라가 우리가 알고는 요 이후에도 서요라 그래서 이쪽에서도 꽤 나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갔느냐? 금나라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져갖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란 민족에 대해서 밈이 있습니다. 사이버거 아세요? 사이버거? DC에 올라온 동글이에요. 동글. 근데 북쪽으로 큰 강을 몇 개나 건넌 그곳에 대요제국, 요나라 말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동쪽 바다부터 서쪽 사막의 언저리까지 용사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주하고 있으면 알아주세요. 그 영원의 하늘에서 우리의 큰 민족 흔적을 찾아주세요. 남은 거란인으로서 선조들의 넋을 달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무엇보다 사이버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사이버거 제사 지낼 수 있게 2,000원만 계좌번호 써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이버거가 거란 민족과 엮이는 그런 계기가 된 아주 유명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만화도 있습니다. 거란 이 사이버거 얘기를 토대로 그린 어떤 분이 또 그린 만화인데, 만화도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란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글이 너무 감명 깊어서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써본 거고, 물론 표절은 아닙니다. 네, 독자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고, 왜냐면은 두 얘기는 요나라에 대한 얘기였고, 저는 서요에 대한 얘기, 이 감동적인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거란이라는 민족이 사실상 여진족 있고 뭐 몽골족 있고 뭐 유목민족도 많고, 사실상 그 우리나라나 농경민족, 중화민족, 송나라, 그때는 이제 중국민족, 그리고 뭐 일본, 이런 민족들 간의 차이를 봤을 때 거란 민족이 거의 유일하게 없어진 민족이에요.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거란 민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 그리고 사라진 민족에 대한 가슴 아픈 스토리가 우리의 그 심정을 막 흔드는 것 같고, 그래서 거란 민족에 대해 사이버거 요 스토리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죠. 왜냐면은 엔트로피라는 대주제 안에서 거란 민족, 사라진 민족, 사라지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 시간이 흐를 때 사라지는 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자, 사실은 요게 선지자 얘기랑 거란 얘기 합쳐서 테넷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보여드리죠. 테넷 영화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보셨던 총알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요게 테넷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엔트로피는 미래가 과거보다 크고,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는 언제나 크다,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알이라고 치죠. 그 그림이 없어가지고. 테넷에서 설명하는 그 총알이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손바닥에서 총알이 떨어지는 게 엔트로피가 미래가 과거보다 크다, 그 얘기인데, 영화 테넷에서 총알이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엔트로피 역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엔트로피란 총알이 손바닥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엔트로피가 과거는 작았다가 미래는 크죠. 과거보다 미래가 커서 등호가 0보다 크게 되는 건데, 테넷에서 설명하는 엔트로피 역전은 이 총알 자체가 엔트로피가 거꾸로 돼 있어서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설정 보시면은 선지자 설정, 미래에서 아이였던 거 거꾸로 시간을 흘러가면서 과거로 가면서 노인으로 되는 그런 설정,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초반에 막 글을 쓸 때 이거 로마 테넷이고 이건 더 거런 테넷이다 이렇게 말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 역전 설정은 영향 받은 게 전혀 아니고 제 아이디어는 2006년에 이미 있었다는 거, 이런 거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이글루스라고 지금은 없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루운이라고 하는 저 필명, 옛날 뭐 옛날 필명인데 부끄럽지만, 네, 이런 소설을 썼어요. 저도 예전에 소설 막 썼습니다. 블로그에 끄적대면서. 네,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썼고, 선지자 설정이 이미 2006년부터 있는 거고 테넷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총알 거꾸로 흘러가는 게 엔트로피가 거꾸로 가는 거다라는 그 얘기가 좀 이게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가? 아니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르는 건가? 요게 좀 헷갈리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간과 엔트로피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가? 학계든 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실제로 엔트로피가 증가해야지 시간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간의 흐름은 엔트로피 현상이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게 하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원인이고 시간이 흐르는 게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왜냐면은 과거는 질서고 미래는 무질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거와 미래, 질서와 혼돈, 시그논과 엔트로피아, 그거에 대한 대조, 그거랑 똑같죠. 과거는 질서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미래는 무질서고 아직 기억도 없고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게 미래다.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우리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느끼는 건데, 미시적인 물리 법칙은 사실 뉴턴 역학이든 슈레딩거의 방정식, 뭐 이런 다른 물리적인 법칙은 사실은 시간의 방향성이 없거든요. 대칭적이거든요. 근데 물리 법칙 중에서 유일하진 않지, 뭐 하여튼 굉장히 독보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이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시간의 방향성은 물리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거고,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우리가 그때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엔트로피가 그 수치 자체가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공이 4개고 병이 2개인 그런 우주입니다. 자, 여기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예전에는 병이 2개일 때 요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공이 왼쪽 넘어갔다 오른쪽 넘어갔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었는데, 계산한 엔트로피가 0부터 시작해서 1.79로 가는,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그리고 한쪽에 몰려있다가 양쪽으로 균등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니까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죠. 지금 이게 엔트로피 0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균등하게 펼쳐져 있죠. 위쪽 아래쪽 균등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엔트로피가 1.79라는 거고.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계산법은 사실은 상대적이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느냐 저렇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성이란 거는 연력학적 조건, 상대적인 엔트로피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진짜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등장인물 중에 후누라는 공주가 나옵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거란의 마지막 연재 파트에서 나온 등장인물 중에 후누라는 등장인물이 있죠. 요거 거란의 공주인데, 이 후누는 그냥 일반인이죠.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점쳐져 있죠. 현재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기억 A도 있고 기억 B도 있고 C도 있고, 기억들이 말하자면은 상대 파트너 모리어셔, 선지자의 거란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모리어셔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넘어서 미래는 기억이 없죠. 왜냐면 이 미래는 기억이 없는. 그런데 모리어셔 머리를 빡빡 밀었죠. 왜냐면은 거란의 변발을 한 거니까. 모리어셔는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걸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처럼. 이 사람은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도달했을 때 오히려 미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기억 1, 후누와의 기억, 헤어졌던 기억. 여기서 막 헤어졌어, 후누랑. 기억 2, 후누랑 뭐 좋았던 기억, 후누랑 뭐 얘기했던 기억, 후누와 뭐 그렇게 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람과의 사랑 스토리가 일반인의 연애와는 좀 다른 게, 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기억을 만들어 가잖아요. 네, 처음 만남부터 계속 기억을 쌓아가고, 기억이 계속 증폭되고 누적되고 많아져 가는데, 이 두 명의 기억은 사실상 엇갈리는 기억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써봤고 반응을 보면은 요 파트가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표절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내일 어제 나와 만난다라는 2014년에 그 작품이 있는데, 왜 그 말하자면 라노벨이죠, 라노벨. 여기서 그 엇갈리는 기억을,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엇갈리면서 서로 기억한다, 뭐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는데 테넷은 제가 표절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몰랐네. 와, 2014년에 이 소설을 내가 뭐 영화도 나왔다고 하는데 소설도 있고, 요거를 제가 읽어보지 않고 내가 쓴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뵈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